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다.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줬어도 오늘 하루가 덜 힘들었을 텐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어하고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걸요.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칭찬이나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뇌가 행복을 느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마치 햇볕을 쬐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기분 좋은 대화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누구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분명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상대가 무심하게 "아, 그래" 하고 넘어갔을 때요. 그 순간 느꼈던 그 서운함, 고립감, 꽤 오래 기억에 남지 않나요? 반대로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공감하며 "정말요?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반응해 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참 따뜻합니다. 마치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그 느낌. 사람의 관계는 그런 작은 리액션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감의 대화가 중요한 이유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의 깊은 뜻은 결국 우리는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그 연결은 대화와 공감 속에서 완성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도 진정한 경청과 공감은 관계의 힘을 극대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상대의 감정에 먼저 반응하기. 상대가 "요즘 너무 바빠서 힘들어라고 하면 단순히 "바쁘구나라고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쁘면 정말 힘들겠네요. 몸은 좀 괜찮아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감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냈어" 라고 했을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며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열린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더 깊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공감은 모든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기분에 반응하며 대화를 이어갈 때 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대화할 때 단순한 리액션 하나만 더해도 누군가의 하루가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우와, 그거 정말 잘했어요" 또는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이런 칭찬을 해줬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더 밝게 느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실 우리는 칭찬이 가진 힘을 너무 쉽게 잊곤 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칭찬으로 2달은 버틸 수 있다." 그만큼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 어린 칭찬을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진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해요. 반면 진심으로 건네는 칭찬은 그 자체로 특별한 힘을 발휘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외모나 스타일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칭찬하기. 예를 들어, 오늘 옷이 예쁘네요. 라고 뭉뚱그려 말하기보다 저 블라우스 색깔이 정말 화사하네요. 당신 얼굴 톤에 정말 잘 어울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상대방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능력에 초점을 맞춘 칭찬하기. 예를 들어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동료에게 오늘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그 두 번째 전략 제안은 정말 독창적이었어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상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더 깊이 느낍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말했어요.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세 번째, 노력에 대한 칭찬하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려고 애쓴 모습 정말 멋졌어. 이렇게 노력 자체를 칭찬하면 상대는 더 큰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인간관계론에서 칭찬은 진심이어야 하며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나친 칭찬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져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같은 과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결국 좋은 칭찬이란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그 가치를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또는 너의 그 작은 노력 정말 감동적이야. 이런 칭찬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니까요. 우리는 모두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을 때 아휴, 진짜 힘들겠네. 나라면 그만둘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들으면 그 친구는 더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우와, 정말 힘들겠지만 너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도 잘 해왔잖아.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하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정 대신 긍정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를 가능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고 한다면 이제 끝났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괜찮아. 이번엔 경험했으니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가능성을 강조하는 말로 프레임을 바꿀 수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낙관주의는 성공적인 삶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낙관적인 말과 태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격려와 칭찬의 언어 사용하기. 단순히 힘들지? 라고 묻는 대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내 모습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상대방의 노력과 의지를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은 그의 책 적극적 사고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마음속에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뇌는 실제로 그 가능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전환하기.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바꿔보세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더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했죠.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상력과 가능성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변 사람이 힘들어 보일 때 그냥 안 됐다고 말하기보다 힘들겠지만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세요. 작은 긍정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아, 그래? 나도 얼마 전에 완전 비슷한 일 있었어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대화를 바꿔버리는 경우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뭔가 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상대방만 돋보이는 대화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죠. 그럴 땐 솔직히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명저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대화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가 더 편안하고 기분 좋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에게 더 많이 질문하기. 대화 중에 단순히 그랬어 라고 끝내지 말고 그건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 상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질문할 뿐이다. 그의 대화법이 철학의 토대가 된 이유도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그거 나도 알아 하며 끼어들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을 참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청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존중이다. 상대가 나와 이야기하면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대화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공감의 언어로 대화 이어가기. 상대방 이야기에 공감하며 우와, 그때 정말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해낸 게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는 말을 덧붙여 보세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하며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대화할 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덜 하고 너의 이야기를 더 듣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건 어떤 기분이었어요? 더 얘기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대화를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고마워요라고 말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도와줬는데 상대가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서 서운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감사는 큰일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작은 순간의 감사가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감사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단순히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정말 바쁘셨을 텐데 제 부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덧붙이면 그 감사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됩니다. 베네딕트 스폴링은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심화시키는 연결고리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예의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유대를 남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일상 속 소소한 순간에 감사하기. 우리는 흔히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가 끝났을 때 오늘 너랑 이야기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작은 대화에도 감사한다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여운을 남깁니다. 마야 안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잊어도 그들이 당신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감사 표현은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감사 표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내 일을 도와줬다면 그저 고마워라고 끝내는 대신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이거 내가 내 생각하면서 준비했어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노자는 감사는 말로 끝나지 않을 때 진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내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또는 그 작은 배려 정말 큰 힘이 됐어. 작은 감사 표현이 쌓여 세상은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공감하는 리액션, 진심 어린 칭찬, 긍정적인 언어, 상대방 중심의 대화, 그리고 작은 감사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 하나 아시나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사랑이 된다. 우리가 던진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되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작은 도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바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싶은 사람,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 아니면 그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 덕분에 정말 고마워. 혹은 힘들겠지만 난 내가 해낼 거라 믿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때 그 따뜻함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럼 우리 모두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